올해도 광주의 초등교사 임용 규모가 한 자릿수에 그칠 예정입니다. 줄어드는 임용에 교대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도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오류가 생겨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과 법 규정이 없어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8년이 지나도록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인구가 3만 9천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목표로 했던 인구수의 8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 유형 가운데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외국인 마약 사범수가 20배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광주의 초등교사 임용 규모가 한 자릿수에 그치면서 임용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숨이 끊이질 않는다는 교대생들의 이야기를 고우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광주교대 3학년인 박유경 씨는 임용고시만 생각하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초등교사가 되고 싶어서 왔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상황에서 저희가 극복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사실 상황이 조금 많이 어렵기는. 2023학년도 광주 초등교사 신규 선발 인원은 6명. 광주교대에서만 매년 320여 명의 졸업생이 나오는데 광주 초등교사 신규 채용 인원은 지난 5년을 모두 합해도 41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기존 채용 규모를 유지하던 전남조차 올해는 163명까지 선발 인원을 줄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소 3수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5년이 더 흐른다면 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위해 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 모든 과목이 거의 다 모목과 교육이라 끝나가지고 그 과목별로의 교육 방법을 가르치는 배우는 그런 과목들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실제로 지난 2017년 87%였던 광주교대 취업률은 매년 감소해 지난해 68%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를 그만둔 학생도 늘어 지난 2017년 0.5%였던 중독 탈락률은 지난해 2.3%에 달했습니다. 매년 좁아지는 임용문 앞에서 교대생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입학생 비율이 광주 5.2%, 전남 2.6%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균형 전형 입학생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50.7%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고교 출신이었으며 광주가 5.2%, 전남이 2.6%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학생 비중이 높은 이유는 학교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 등의 차이로 분석됩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은 전국 고교학교장에게 2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1차 서류, 2차 성적과 면접 등으로 평가를 하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수능 등급이 7등급 안에 들면 선발됩니다. 가게에선 점원 대신 기계가 손님을 맡고 주차장에선 무인 정상기가 운전자를 돕는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무인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생활에서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무인 주차장의 문제점을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광주 동구의 한 무인 주차장을 이용한 이모 씨는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주차 요금이 10분당 10,000원인 민영 무인 주차장에 잘못 주차한 뒤 11분 만에 출차했는데 2만 원이 아닌 2배인 4만 원이 결제된 겁니다. 이 씨가 무인 정산기 비상벨을 수차례 눌렀지만 먹통이었고 결제 대행 업체에 연락도 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예요, 거기가.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진짜 피해자라고 그러면서 이런 일이 너무 많다. 억울하겠지 뭐 어쩌겠느냐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답답하죠. 문제의 무인 주차장입니다. 제가 직접 주차한 뒤 출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이 무인 정산기의 호출 버튼을 눌러봤지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주차장 측은 관리를 위해 무인 정산기를 들여놓았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다 계속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현행 주차장법도 민영 주차장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구청은 이제 민영 주차장을 따로 관리를 하진 않고 연락이 안 받는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 딱히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무인 정산기를 비롯한 주차장 장비와 운영, 제반 서비스 등 국내 주차장 시장은 약 5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무인 열풍 속 편리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한 무인 주차장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지난해 나주 빗가람 혁신도시의 인구가 3만 9천 명을 넘겼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목표로 했던 인구수의 8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공공기관 첫 개청으로 막을 올린 빗가람 혁신도시. 광주 전남 상생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인구 증가세는 저조합니다. 빗가람 혁신도시의 인구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 9천여 명. 계획인구 달성률로만 보면 8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부산과 전북, 울산과 제주의 혁신도시들이 계획인구 100%를 달성했거나 근접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 이유로는 거주 공간과 교육, 의료기관 등 정주 여건 부족이 꼽힙니다. 여긴 너무 인구가 많아서 들어가기도 힘들고 한 반에 애들 수도 많다고 들어가지고 좀 작은 학교 보낼 생각이에요. 이렇다 보니 가족 동반 1인 가구 이주율도 70%대에 머물며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과도하게 공급된 상가는 오히려 지역 상권 활성화를 막고 지역 발전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 쪽이나 그런데 뭐 중소기업이나 그런 게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장사하시는 분들만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건 다 치열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홀로 사는 혁신도시로 인식되다 보니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주말마다 수도권 등으로 떠나면서 주말과 휴일에는 불 꺼진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 내려졌던 건설공사 중지 명령이 일부 해제됐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아이파크 건설 현장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과 건설용 리프트, 시스템 비계 등 3개 가설 구조물을 해체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공사 중지 명령을 일부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설 구조물은 사용 기한이 지난 6월 이미 만료된 데다 장기간 방치로 노후화돼 안전사고가 우려돼 왔습니다. 다만 상층부 안정화 작업 마무리는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일시 중단돼 당초 예정됐던 10월 말보다 더 지연될 예정입니다. 철거 후 재시공은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최근 외국인 범죄 유형 가운데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외국인 마약 사범 수가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전남의 한 양식장. 화분 곳곳에서 무성하게 자란 잎사귀들이 눈에 띕니다. 얼핏 보면 단풍나무 같지만 대마입니다.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이곳에서 1,000명이 동시 흡연할 수 있는 양의 대마를 재배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순 흡연을 넘어 재배까지 외국인들의 마약 유통 수법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명 던지기 수법이라고 합니다. SNS를 통해서 거래 장소와 예시 장소를 이제 정해주면 유통책이 마약을 일정 장소에 숨겨놓고 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투약자가 그걸 가지고 가서 은밀한 장소에서 투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 마약 사범수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전남의 경우 2017년 3명이었던 외국인 마약류 사범수가 2020년 29명, 지난해에는 6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10명 중 8명은 불법 체류자로 이들은 주로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종적을 감추고 일터에서 마약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역시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 수가 2017년 35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하루 동안 광주에선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그제보다 189명이 줄어든 233명이 발생했고 전남의 경우도 직전일보다 235명이 줄어든 2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는 전남에서만 1명 발생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추모식이 개최됐습니다. 안병하 기념사업회는 오늘 오후 2시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제34주기 민주경찰 안병하 치안감 추모식을 열고 두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넘어 늘 시민의 편에서 공직을 수행한 안 치안감의 행동은 공직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5.18 당시 전남도경 경찰국장이던 안 치안감이 시민들의 희생을 우려해 경찰관의 무기 사용과 과잉 진압 금지를 지시하자 직위 해제된 뒤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초를 겪었습니다. 휴일인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10.8도를 기록하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쌀쌀한 기온은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담양, 화순, 보성이 9도 등 9도에서 13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광주 19도 등 17도에서 21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종일 오락가락하던 빗방울은 밤사이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